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요. 요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도 이어졌고요. 요게 저희가 어제 100분 대담 중에 7분 가량 했습니다. 비중이 적진 않았어요. 요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부분 문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요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1배속이 아니라 한 1.5배속 정도로 좀 빨리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적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네, 앞부분 저희가 여기서 자르고 또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가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앵커가 또 뭐 외국 회사 뭐 조그만 백이죠라고 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거의 무슨 수능 독해하듯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 회사 뭐 조그만 백이죠라고 했고요. 여기서 첫 번째 의아한 점은 이라고 하면서 이게 당선 이후다. 근데 이렇게 뭐 최재형 목사라고 지칭은 안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이 접근했다는 게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라고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그런가요? 이 사안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김건희 여사의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걸 가장 먼저 떠올렸나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7분가량을 쭉 지켜볼 건데 그리고 오늘 총평까지 어제 저희 출연했던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랑 계속 좀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최종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요. 제가 저 혼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다 보셨어요? 네네네. 100분? 10시부터 한 정확히 한 94분 정도 보고.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다 봤고 네. 끝까지 다 보고. 그럼요. 그리고 네.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장범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외국 회사 뭐 조그만 백이죠. 명품백, 디올백이라고 말 못한 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뭐 공영방송이니까. 명품백이라고 굳이 왜 안 했을까요? 사실 저 대목이 가장 좀 의아하긴 했었죠.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긴 했었고 네. 이 대담을 하기 전에 모든 언론에서 이제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 건지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해서 과연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과연 저게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포인트일까? 방금 이제 이가혁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뭐 경호상의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네.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왜 받았느냐, 이 사적 관계인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질문이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경호상의 문제. 네. 그래서 좀 의아한 게요. 이게 저희의 분석이 아니라 오늘 조선일보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기사로도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도 소제목에 앵커가 명품백이란 단어 대신 외국 회사의 쪼만한 백이죠. 쪼만한인지 조그만인지 잘 이렇게 약간 흘려 말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풀어둔 워딩 그리고 이제 뉴스통신사 등의 워딩은 조그만한 백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쪼만한이라고 하긴 했네요. 이 부분을 조선일보도 꼬집었습니다. 박장범 KBS 앵커는 외국 회사의 쪼만한 백이죠라는 말 사용했다. 명품 가방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 회사 파우치로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그 개그 콘서트 보면 그 코너 있잖아요. 왜 그 말을 못 하는지. 맞아요. 공영방송이라서 하잖아요. 백 이렇게. 네. 스타 이거 그렇죠. 네. 스타벅스라고 그래서 뭐 언급을 못 하지 않았냐라고 좀 이제 생각은 해 봅니다만 사실 근데 뭐 홍길동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명품 가방, 뭐 디올백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과연 국민들은 저게 제대로 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느냐 이런 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렇죠. 잘 관련한 답변도 이제 이가까지 얘기했지만 사실 그동안 여권에서 얘기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을 내놨어요. 뭐 정치 공작이다. 일단 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정치 공작에
희생양이다, 뭐 피해를 당한 거다 이런 입장을 좀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그 부분 뒤에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조선일보 기사 조금만 더 보면 정치권에선 KBS 사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판이 KBS가 그 대담의 상대인데 애초에 옳게 진행되겠느냐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걸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인명 사고가 발생한 헬로윈 참사와 관련한 질문도 직접적인 질문도 없었다. 사실 뭐 헬로윈 참사나 특히 그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이었잖아요. 예.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혹은 검사이던 시절에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사안인데 사실 관련해서 이미 무죄가 나온 상황이고 관련해서도 충분히 현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언론인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그런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어서 요거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박장범 앵커가 의전과 경호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죠.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양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면요. 아까 질문이 경호상의 문제 아니었나요? 이런 취지로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도 약간 엉뚱하게 나왔어요. 볼게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뜬금없이 검색기 설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6개월가량 살다가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의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고요. 근데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할 수가 없었고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상의 문제 아니었습니까라고 질문하니까 대통령 답변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기자 박절하다가 뭐 쌀쌀맞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정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이가혁 기자가 저한테 이제 뭐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제가 밀쳐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또 최종 기자 국문 전공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절하다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뭐 평소에 매정하게? 쓰진 않죠. 매정하다 정도가 더 자연스럽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들어오지 말라고 매정하게 못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거죠. 사실 이게 어제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네. 이게 그러니까 아내죠. 이렇게 영부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되게 뭐 좀 관찰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했을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유감을 표명하는 사실 유감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 표현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걸 왜 받았는지 네. 받았으면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제 창구에 있다. 국으로 보관하고 보고할-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좀 더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미진한 연극 한 편을 잘 봤다며 성의를 거절하지 못해 생긴 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지 개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처음 펼쳐진 대통령의 공식 대담은 일말의 책임의식도 성찰도 없던 봉창 60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아마
새로운 미래는 대통령은 구구절절 변명하는 데 시간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1인의 홍보대 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 하는 국민은 좌절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윤 대통령은 과거 김건희 여사 범죄 감싸기를 넘어 현행 법률 위반 의혹 역시 오로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눈 감으며 사법 정의를 외면하겠다고 국민께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